안녕하세요. 이지 헬시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식습관,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열량 제한. 당뇨에서는요 절대로 물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당뇨에 좋다고 돼지 감자, 여주, 노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무슨 당 뭐뭐뭐 이런 제품들까지 이런 거 찾아서 드시고 당뇨에 좋은 음식 막 찾아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당뇨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셨어요. 뭐 식습관도 조절하고 한약 복용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까 당뇨에 좋은 거 뭘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동안 식습관을 다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당뇨가 어떤 병이죠? 많이 먹어서 온 병이잖아요.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그래서 온 병이 당뇨인데, 근데 이걸 더 먹어서 뭘 해결하려고 한다, 이건 전제부터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서는 적어도 질보단 양이다. 당뇨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나는 혈당이 막 300, 400 오른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밥을 한 공기를 막 다 드셨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식사하는 거에서 딱 절반으로 줄이자. 이거저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지금 식습관 그대로 해서 양만 딱 절반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체중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체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체중이 단순히 뭐 살이 많이 쪘다, 말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체중은 우리 몸의 에너지 유출입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체중은 우리 몸의 에너지 유출입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람 모형이 보이시죠? 여기 사람 모형을 이제 BMI에 따라서 여기는 정상, 여기 저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란 사람을 한번 볼게요. 노란 사람을 볼 건데, 요 분의 체중이 지금 한 70이다 예를 들어서 70인데 요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들어가는 양, 나가는 양이 지금 딱 균형을 맞추고 있다 요 얘기예요. 들어가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똑같더라 요 얘기인데요, 들어가는 건 이제 음식 이거 하나죠. 그다음에 나가는 거는 대소변, 그리고 기초대사량, 우리가 생명활동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소모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분이 점점 이쪽으로 간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점점 이쪽으로 가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좋고요. 심지어는 이 딱 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평균 위쪽, 정상이지만 또 평균보다 좀 높은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잖아요. 그럼 평균 위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도 무조건 평균까지 가면은 심혈관 질환 지표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요 왼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가느냐? 들어가는 걸 줄이거나 나가는 걸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질량보존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 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얘를 줄이거나 이걸 늘리거나. 그러면 어떤 게 더 쉬울까? 이겁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를 줄여야 되겠죠. 일단 변수가 이건 하나잖아요. 이거는 변수가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인 걸, 더 적은 걸 통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걸 줄여야 되는데, 운동으로 막 극복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초코 케이크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먹는데 얼마나 걸리죠? 30초면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동으로 내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벌써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뇨에서는 운동으로 내가 먹는 걸 극복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열량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열량제한을 해서 체중까지 줄이면 이제 당뇨가 온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혈당을 아예 정상까지 만들 수가 있다. 당뇨약 없이 정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거를 당뇨 완화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량 제한이 중요하다. 결론, 당뇨인들의 식습관 첫 번째는 무조건 열량 제한. 지금 먹는 거에 딱 절반으로 한번 줄여보자. 당뇨인의 식습관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사용하는 곡물이나 야채, 이런 탄수화물 외에는요,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로 못 쓰는 부분을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먹었어요. 그럼 이제 사과를 먹으면 그게 다 소화돼서 흡수가 되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대변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식이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탕으로 사과랑 똑같은 무게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먹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녹아서 다 흡수가 돼버리죠. 이게 이제 식이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동그라미들을 지금 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수화물류 중에서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당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쉽게 소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요거를 이제 결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밥 또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요, 요 당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수천 개, 수만 개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라서 사용해서 먹는데 여러 번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크게 자르고 또 이제 더 잘게 자르고 두 개씩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먹는 건데, 이 설탕이나 단순당 이런 종류는요, 이것들이 이렇게 딱 두 개씩 또는 그만해도 이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바로 자르면 바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만큼 빨리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식이섬유는 뭐냐? 이 당으로 구성된 거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얘네들은 이 이어져 있는 사슬들이 안 끊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소화효소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소나 양, 염소 이런 애들이 가진 소화효소는 이걸 이제 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호모사피엔스죠, 이 사람들은 이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잘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자르니까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은요, 자기네들만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 다행인데 주변 애들까지도 소화 흡수되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런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음식물 먹고 에너지를 쓰려고 식사를 하는 건데 이게 안 잘라지니까 소화 흡수도 안 되고 에너지를 쓸 수도 없고 거기다 다른 애들이 흡수되는 것까지 방해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식후 인슐린 분비, 그 다음에 식후 혈당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작권이 알게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슐린 먼저 볼 건데요. 이 밥 먹기 전에도 인슐린 분비가 0은 아닙니다. 여기 수치가 적혀 있긴 한데 여기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거고요. 이거 그냥 0이 아니다 이런 정도만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인슐린 분비가 되고 있다, 야금야금. 이걸 이제 지저 인슐린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 또는 평상시 혈당을 결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혈당이 오르겠죠. 그럼 혈당이 오르니까 인슐린이 이제 슬슬 나온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인슐린이 나오냐면요, 음식물을 먹자마자 그냥 빵 하고 인슐린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걸 이제 초기 인슐린 분비라고 하는데, 요게 잘 나와줘야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고 혈당이 올랐을 때 이게 꺾입니다. 초기 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되는 시점인데, 음식을 먹자마자 인슐린이 막 쏟아져 나와야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 꺾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슐린이 이제 서서히 좀 나오죠. 그러면 식후 혈당이 서서히 감소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되면 밥 먹기 전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내려가게 된다. 이런 건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요, 요 초기 인슐린 분비, 요게 안 나옵니다. 요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나오니까 혈당이 1시간 내에 꺾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서 피크도 더 높아지고 혈당도 더 잘 안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식후 혈당도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당뇨 오래된 분들은요, 더 이렇게까지 막 갑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초기 인슐린 분비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나오니까 피크가 더 뒤로 밀리고 높아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식이섬유 얘기로 돌아가서, 식이섬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빌런, 좀 나쁜 놈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분해가 안 돼서 당으로 흡수도 안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변 아이들이 흡수되는 것까지 방해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와서 혈당이 안 꺾이고 더 높이 오르는데,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될 동안 얘네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으로 분해돼서 흡수가 안 되니까 전체 흡수되는 당의 양도 줄여주고, 시간을 벌어주니까 인슐린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혈당이 많이 안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슈퍼히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당뇨 식습관에서 지하의 지수, 식전에 무슨 오이를 먹어라, 또는 사과를 먹어라,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이런 식이요법 등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다 원리는 다 이겁니다. 왜냐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될 동안 시간을 벌어준다. GI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들이 사실은 많고요. 그 다음에 식전에 뭘 먹어라 이런 것들 많은데요. 사실 이것도 식전에 얘네들을 먹어주면 얘네가 당이 흡수되는 걸 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식전에 뭘 먹어라 하는 음식들도 대부분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인 경우가 많고요. 저탄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은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조금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도 좀 늦게 되고 흡수량도 제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흡수된 양 줄여주고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준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황제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단백질도요, 우리 몸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또한 에너지 쓸 대사 과정도 좀 뭔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량도 좀 제한이 되고 그런 과정도 천천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중간중간 단식을 통해서 전체 우리가 흡수하는 열량을 줄여주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러면 아까 처음 말한 열량 제한, 요거에 사실은 더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열량 제한도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요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그겁니다. 먹는 양을 줄여주면요, 당이 올라갈 수 있는 전체 이 면적, 요 면적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뇨에 좋은 음식, 식전에 뭘 먹어라, 무슨 식이요법 이런 거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전에 무슨 오이를 먹어라, 아니면 사과를 먹어라,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혼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냐면 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정 음식을 챙겨 갈 수 있는 것도 어렵고, 또 그런 것만 미리 꺼내서 먹고 있으려면 주변에서 눈치도 좀 보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야채잖아요, 야채. 그래서 내가 지금 식사하는 환경에서 고를 수 있는 제일 부피가 크고 좀 많이 씹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껍질채, 줄기채 먹을 수 있는 야채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게 이 식사 비용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더 먹어야 돼, 그러면은 추가요금 내잖아요. 근데 여기 야채 더 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추가요금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식이요법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나쁘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당뇨인의 식습관은요,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80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당뇨인에게 필요한 식습관 첫 번째, 열량 제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덜 먹자. 이것만 해도 일단 절반 이상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거 못 먹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 없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제 덜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걸 더 먹을 게 아니라 덜 먹자. 두 번째는 식이섬유. 밥 먹을 때 야채를 먼저 많이 먹자. 왜?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일단 80점을 하는 겁니다. 좀 겸손해서 80점이 사실은 90점 이상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하셔도 되는데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거 공부랑도 비슷한 건데, 공부 안 하던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어요. 한 60점, 70점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갑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80점까지도 누구나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90점, 100점 가려면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노력이 한 몇 배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도 올리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80점만 꾸준히 해보자. 그러면 이걸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당뇨인들은 지금부터 식사를 절반으로 줄인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야채부터 많이 먹고 천천히 고기 종류, 그 다음에 밥 종류,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뭐까지? 체중 감량까지 얼마? 지금 체중의 10%, 이만큼만 감량을 하시면 당뇨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혈당을 아예 정상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더라.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혈당을 당뇨 없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 6.5 미만 또는 지금 혈당보다는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